평범하거나 특별하거나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뉴스다. 네, 안타깝게도 경남의 노동자 사망 사고 건수가 전국적으로도 꽤 높은 축에 속합니다. 오늘 고성의 한 조선소에서 2명의 노동자가 또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의 김병훈 노동안전국장, 창원대 환경공학과 하현철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제가 좀 반갑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두 분 모시고 참 마음이 무거운 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침에 또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김병훈 국장님, 고성 그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지대에 구조물을 올렸는데 구조물이 실질적으로 무너지면서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깔리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죠. 결국은 크레인만 좀 잡아줬더라도 예.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이게 참 노동절인 5월의 첫날도 사실 사고가 있었고요.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이 5월 전후로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더욱더 참담한 신경인데요. 자, 오늘 이전에도 오늘 고성 사고뿐만 아니라 더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었던 최근의 사고 경위도 국장님께서 좀 이어서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 1일 날 김해 식품업체에서 그 리프트에서 2.5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그 5월 4일인가 그 50대 노동자가 5월 1일에는 50대 노동자가 8m 높이에서 지붕에서 추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진주 일이죠. 예. 그리고 4월 27일에는 거제 지역에서 수리조선 업체에서 노동자 그 2명이 사망하셨고 9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늘 저희가 이렇게 산재 사고 다루다 보면 경남에서는 조선소 사고가 좀 유독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말에 거제 조선소 폭발 사고가 참 또 충격적이기도 했었는데 11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고 그중 2명이 숨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장에 노동자들 일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었던 거죠, 박사님? 네. 예.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근로자가 그 하청 노동자들이 또 사망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망자 한 분은 하청업체 대표라고 네. 제가 또 적어왔네요, 보니까. 자, 그러면 이 사고의 원인, 배경 등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박사님? 화재 폭발 사고가 조선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먼저 조선소에서 왜 화재 폭발이 먼저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려면 예. 선박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박이라는 게 바다에 떠 있으니까 사고가 나면 해수가 유입을 하는데 바닷물이 유입이 되면 선박이 침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 그 침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림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작은 격실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조를 하거나 수리를 할 때 저 작은 격실에 들어가서 도장이라든지 세척이라든지 각종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작은 격실을 이동하려면 맨홀이라고 해서 작은 구멍으로 되어 있는 그 사람이 한 명이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구멍이 그 공기 흐름을 굉장히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맨홀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면 그 내부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환기가 부적절한 상태에서 작업을 할 때 뭐 유경제라든지 그런 예. 그 인화성 물질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그 인화성 물질들이 체류해 있는 상태에서 예. 용접이라든지 그라인딩 작업을 해서 불꽃이 튀어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폭발을 하는데 지금 보이시는 그림이 사람 한 명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구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좋군요. 예, 저 안쪽에서 사람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기를 하기에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협소해 보이고요. 그래서 네. 만약에 대피를 해야 되면은 대피하기조차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불가능. 그러니까 불가능하겠네요. 예, 그 옆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맨홀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앞서 뭐 환기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애초부터 이 작업 환경 자체가 폭발 가능성이 따라다니는 환경이다. 그렇죠. 이렇게 제가 보이고요. 조선호 폭발 사고가 무엇보다 이번이 또 처음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좀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박사님? 제가 2004년부터 조선소 폭발 관련해서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한 10여 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10여 건 중에 2004년에 일어났던 케이스를 제가 어제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하고 지금 설명을 드려도 아무도 2004년 거라고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 20년간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고가 나는 경위라든지 그 환경 자체가 동일하다는 겁니까? 그 조사 보고서하고 예. 이번 조사 보고서가 아마 동일할 겁니다. 원인과 결과 대책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그러면 원인과 결과를 알고 그럼 노동자들은 희생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예. 상황입니다. 야,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20년간 조선업 현장에서는 변한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도 들리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예. 야, 이전 사례를 이렇게 또 박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니까 더 와닿는데 그
사고 당시 2017년인가요? 네. 그때도 그럼 환기 실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겠네요. 제가 사고 난 다음 날 현장 조사를 갔었는데 원인 예. 밝히기 위해서 예. 도장 작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그 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서 예. 네 분이 돌아가신 사고였습니다. 우리 인근 지역에서. 근데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이 다른 그림 한번 좀. 예. 자, 그러면 이 영상 이외에 또 예. 다른 자료가 있는 이 영상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그 사고 났던 공간 내부에 기류 흐름 모습인데 지금 뭔가 뿌연 것 같은데. 제가 인위적으로 연기를 한번 뿌렸는데 예. 한 10분간 연기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떤 걸 의미하는? 환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환기가 되지 않고 그대로 멈춰 네. 있다. 그런데 멈춰돼 있다. 그런데 이 지금 사진을 보시면 예. 저게 3층으로 되어 있는 구조였는데요. 예. 외부로 저기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맨홀이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왼쪽 맨홀은 막 하얗게 파이프처럼 보이는 게 빨간색 맨홀이요? 환기구입니다. 예. 그리고 파란색 맨홀은 사람이 지나가는 공간이었는데요. 아. 그래서 이 정도로 환기가 되어 있는 것은 조선소에서 굉장히 환기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사고가 났었는데 제가 원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로서 과연 오염물질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다음 그림. 자료 화면이 네. 있습니까? 예, 보면서 설명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1층, 2층, 3층이 되어 있는데 바닥면 쪽에서 굉장히 고농도의 유경제가 정체를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보시면 저기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래쪽 빨간 부분이 인화성 물질이 가득 정체해서 지금 폭발이 언제 일어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예.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고 났던 이유는 저 내부에 있던 전선 피복이 벗겨지면서 거기서 불꽃이 튀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폭발 사고가 났었고 그러면 이 내부에서 폭발 사고가 났을 때 그 위쪽에서 지나다니는 근로자는 내부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폭발 사고가 나면 같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됩니다. 야. 그러니까 최근에 거제 조선소 폭발 사고도 결국 동일한, 계속해서 예, 동일하게 동일한, 예. 이런 경위가 있었다, 원인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실제 전원을 보더라도 뭐 특별한 환기를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전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기가 안 되면요, 이런 뭐 폭발 사고 위험에 노출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좀 뭔가 여러 가지 물질이 떠다니니까 네네. 좀 건강 상태에도 분명히 좀 위협을 끼칠 것 같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예, 저희가 그 도장 작업을 하거나 채적 작업에 사용되는 우리 알고 있는 신나라는 물질이 네. 대부분 톨루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톨루엔이 공간 중에 한 1% 정도 정체를 하게 되면 예, 불꽃이 들어오면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 1%는 굉장히 높은 농도인데 예. 그러면 사람은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 톨루엔이 어느 정도 농도에서 작업을 해야 되냐면 그 폭발 방지 농도의 200분의 1입니다. 200분의 1 정도에서는 작업을 해도 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사실은 작업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폭발이 발생했다는 것은 최소 1% 이상이 정체를 했다는 말인데 그 정도면 그 사람이 중독될 정도의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사실 투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쓰고 있는 송기 마스크라고 하는 그런 마스크를 지급을 해야만 되는데 예. 지금 이제 보시면 이게 우리 EBS 쪽에서 방송된 그 수리조선의 모습인데요. 예. 그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근데 모자이크 되면 마스크 안 쓰고 있네요. 예, 이분도 관리자입니다, 저분이. 관리자인데. 예. 그런데 지금 제가 하얀 옷 입고 들어가시는 분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냐면 오일 탱크를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벙커CO를 저장했던 오일 탱커. 그럼 유경제가 굉장히 높겠죠. 예. 그런데 관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투입을 시켰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거기에 있는 현장 근로자는 그 관리자도 마스크를 안 썼지만 현장 근로자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투입을 하게 됐냐면 측정한 결과를 보면 화재 폭발 농도 이하면 투입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농도면 이미 저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농도 200배를 초과한 겁니다. 그런데도 마스크 없이 저렇게 투입을 하게 되면 실제 톨루엔이 우리 마취를 일으키는 성분이 있어서 술 먹은 다음 날처럼 어지러움을 호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거나 예.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굉장히 건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불행히도 이분들이 그 어떤 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밀폐 공간에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모르기도 할 것 같고요. 근데 김병욱 국장님, 그 조선소의 밀폐 감시제 이런 게 도입돼서 노동자들이 감시를 맡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뭐 그러면 저런 뭐 사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밀폐 감시는 뭐 다른 겁니까? 아니 밀폐 감시제라는 게 그냥 그 밀폐 공간에 들어가시는 분들 예. 인원 체크하고 예. 위험이 하면 즉각 대시하는 이 정도 수준의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권한이 없어요. 아니 근데 그래도 뭐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라든지 그거는 안전관리자들이 해야 할 몫이고 그래요? 감시는 그냥 감시만 하는 거예요. 그냥 감시에 그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 2018년도에 질식제가 많이 나니까 행안부에서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강화된 내용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건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환경 자체가 사고 터져야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렇죠. 그리고 또 개선책을 내놓는 듯 하는데 말씀대로 20년 전과 지금 똑같은 보고서 네. 나온다고 하니까 계속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애초 또 위협받고 있는 환경 속에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행법상으로 봤을 때 유해 환경 속의 노동자들은 그러면 보호나 관리 대책 이런 것들은 국장님 마련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아니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명확하게 관리 대상 유해 물질에 대해서 예. 환기를 시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요. 예. 또 그리고 화재 폭발 방지와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문제는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저런 위험한 공간에서는 실제로 그 위험성 평가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안 된 거죠. 왜 안 될까요? 결국은 사업주들이 그걸 할 요인이 있어야 하는데 예. 결국은 안 해도 사고 안 나면 그냥 다행인 거고 사고 나더라도 처벌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그 사고 나면 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처벌도 안 받으니까 안 하는 거군요. 예 결국은 사실상 저 정도 그 극한지 저거 보면 예. 작업 중지를 해도 중지권은 요청을 해도 사실상 중지 상태여야 합니다.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저 정도. 아, 애초에 하면 안 되는 안 되는 상태인데 거죠, 예. 근데 하고 있는 거 저희가 찍은 거를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예. 예. 자, 이번 그 사고 관련해서 민주노총에서 성명서를 냈던데 그럼 지금까지 사고 조사의 미비점 뭐 안 봐도 뻔할 것 같긴 한데 좀 어떤 게 있습니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번 사고 관련해서 좀 특이점이 있는데요. 아, 있습니까? 예. 네, 단순하게 그 지금까지 그 뭐 화재 폭발 환기 안 됐다 이거 예. 혼재 작업이다 이것도 있었는데 예. 실제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선박 수리 허가권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냥 고용노 예. 허가권. 예. 그러니까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어요. 오. 이건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선장이 그 선박 그 수리와 관련해서 그 해양수산부에 얘기를 하면 예.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승인을 허가권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한테 통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도 이게 몰랐다는 거예요. 아, 이미 구조적으로 문제가 더 많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선장이 그 허가를 하면서 작업 계획서를 넣을 건데 그럼 그 작업 계획서가 실질적으로 그 수리 업체한테 갈 거잖아요. 예. 그럼 가면 사실상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 계획서 내용을 안전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로는 하청업체도 실질적으로 그런 정보를 제대로 못 얻는 거.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관리 주체가 그러니까 해양수산부냐 예. 아니면 고용노동부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그냥 모르고 지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보면. 해양수산부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정확하게는요. 그냥 허가만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 사건 때문에 처음 한 거라고요? 예. 고용노동부도 아마 이번에 처음 알았을 겁니다. 야. 그러니까 자기를 조사하다 보니까 하고 있는지를 이해한 거죠. 예. 이건 제도적인 문제예요. 무조건 개선해야 합니다. 뭐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됩니까? 어디부터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해양수산부가 네.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면 네. 허가를 할 때 이게 위험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한테 신고를 하고 고용노동부가 그 위험한 상태가 정확하게 안전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예. 계획서를 확인해 가지고 적절하면 하십시오라고 하고 부적절하면 발열시켜야 돼요. 발열시켜 갖고 제대로 된 조치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현장 점검 나가 가지고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런 시스템을 연계 시스템이 없는 이상 이거는 실제로 관리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시스템도 지금 미비하게 해놓고 정부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와중에 저희가 이런 사고 뉴스 들으면 소규모 하도급 업체 얘기 많이 나오고 네. 원하청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원하청도 작업 구분이 잘 안 돼 있지 않겠습니까? 조선 특성이 예. 원청하고 하청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이 작업을 대부분 하게 되는데 이제 예. 그 업무의 차이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원청보다는 하청이 조금 힘든 일, 도장 작업이라든지 그럴 그런 것 것들을 좀 같습니다. 하게 되죠. 예. 그럼 도장 작업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원청보다 하청이 한 3배 내지 4배 정도 근로자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동일 공간에 근로자 수도 많고 예. 또 그분들이 하는 업무가 조금 위험한 업무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는 수 있는 확률이 원청보다는 하청이 훨씬 많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원청의 책임감에 대해서 좀 많이 묻지 않습니까? 책임에 대해서. 네, 그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인데 예. 실제 원청 하청을 봤을 때 하청 작업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원청에서 충분히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뭐 작업 공간의 분리라든지 작업의 구분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저희가 짚어드리고 있는 조선소 사고 역시나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데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원청이 아무런 책임을 그럼 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예. 제가 잘 확인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제자분이라든지 예. 모르는데 어차피 그 처벌에 대해서는 원청이 책임지하는 거고요. 예.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은 사실상 위험을 사실상 그 외주화시킨다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다 알고 있어요. 매번 얘기하는 거 같아요. 예. 또 구조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할 때 이제 그런 거를 좀 지양하고 막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대로네요. 예. 예. 그럼 실제로 지금 아무거나 안 할 거냐? 지금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위험으로부터 가장 이윤을 많이 얻는 사람들이 원청이에요, 사실. 그렇다면 위험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결국 이 하청 노동자들이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러면 좀 처벌 같은 게 좀 확실하게 강화돼야 그래야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사실상 없어지는 것 같아요. 처벌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지역에서 예. 6건 기소돼 가지고 예. 그다음에 그 1심까지 한 4건 정도 갔는데 전국적으로는 대다수가 집행유예고요. 예. 우리 지역만 유일하게 아마 2건이 실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런 가운데서도 산재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 보면요. 지난해 일하다 숨진 노동자 수가 전국적으로 598명이었다고 하는데 김병욱 국장님 그 중에서 경남은 어땠습니까? 경남 지역은 2022년도에 57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셨고요. 작년에는 4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예. 실제로 그 경남 지역은 제조업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창원과 김해 그리고 그 양산 이렇게 그 제조업에서 많이 사망을 하시고 예. 진주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소규모 사업장 아니 건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예. 대중은 보면 추락이라든지 끼임 이런 형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5월 전후 가정의 달 전후로도 사고가 빈번하게 나왔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올해만 보더라도 좀 또 많을 것 같네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한마디 말씀드리면 실제로 우리 지역이 전통적으로 보면 제가 2022년, 23년 올해를 봤는데 예. 통계를 봤는데 5월달이 가장 많아요. 5월이 가장 많다고. 가장 그거는 왜 그럴까요? 저도 사실상 저도 계속 질문을 받는데 예. 5월달이 많습니다. 유독하게. 전국적으로도 5월달이 많은데 예. 우리도 5월달이 많은데 왜냐하면 전국적으로는 건설업이 제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은 제조업이 많거든요. 예. 근데도 5월달이 좀 많다는 게 저도 사실상 분석이 잘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지점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보면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5월달만 해도 4명의 노동자가 지금 사망했거든요. 올까지. 그런데 보면 좀 그런 게 실제로 막을 수 있는 사고라는 게 사실상 제가 생각이고요. 예를 이게 들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예를 들어 5월에 왜 많이 나오는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이미 막을 수 있는 사고를 지나고 나서야 다 알게 되는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예. 들어 하고 3월달에 그 밀양에서 벌목 노동자가 사망했어요. 예. 근데 4일 뒤에 또 그 의령에서 또 벌목하다 노동자 사망했거든요. 그러고 보면 실질적으로 또 어떤 데는 실제로 노동자 한 명이 지붕에서 추락해서 사망했는데 또 몇 달 뒤에 또 동일하게 또 올해 또 지붕에 또 사망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데는 인양 그 크레인 작업과 관련하다가 그 인양 그 로프가 터졌는데 예. 또 다른 경우에는 그 인양 그 체인이 또 터져 사망했어요. 유형이 비슷해요. 사실상 유사제입니다, 사실. 예. 그런데도 실제로 그 유사제가 한 건이 제가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그 감독기관에서 이런 사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라 감독을 했다면 유사세는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조선소 계속 뭐 조사가 되고 있을 것이고 뭐 뉴스도 나올 텐데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행보를 밟을 생각이십니까?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실제로 더 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게 저 입장이고 예. 그래서 지금 그 저희 생각에는 지금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긴급하게 그 조선소 관련해 가지고 긴급 진단 토론회를 좀 먼저 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거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되는 거고요. 결국은 고용노동부 본부나 대한민국 정부에서 단시간 내에 이렇게 많은 단시간 내에 특별 조선소에서 실제로 8명의 노동자 사망한 것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내놔라고 요구할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과거에 산업안전보건법만 있을 때랑 무슨 차이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예.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돌아간다. 예. 자, 중대재해처벌법 얘기도 저희가 꺼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희생이 뒤따르고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뭐 토론을 거쳐서 어떤 개선안이 잘 나와야 될 텐데 그것도 지금까지의 역사를 봤을 때는 좀 기대를 완벽하게 하기에는 좀 요원한 것 같습니다. 좀 오히려 회의적인 생각이 들지 않나 싶은데 노동 현장에 이 제안하고 싶은 특단의 중대재해 예방법 두 분의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먼저 하 박사님부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예방법이 있으면 벌써 적용했겠죠. 그러니까요. 그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듣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저는 사고를 줄이는데 제도적으로 우리나라가 부족하냐 그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도는 굉장히 촘촘하게 잘 되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시행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관리자가 있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기름 탱크에 투입하는 게 예. 제도가 없냐면 제도는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될 뿐이지. 그럼 중대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우리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은 안전관리자 한 명이 모든 일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기업은 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서 여러 명이서 각자 맡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그 안전관리자가 해야 될 일이 훨씬 많고 더 지식이 많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러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몰라서 그렇든 뭐 개선 대책으로 그 중소기업에 있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보강을 해서 실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김병욱 국장님도 분명 좀 하시고 있던 생각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우리가 좀 고쳐 나가야 될까요? 지금 사실상 그 지금 상태에서는 그 처벌을 명확하게 그 신호를 줘야 처벌하겠다는 신호를 명확하게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예.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시절이 아닌 중대재해처벌법 시절이라는 것을 사업주들한테 경각심을 명확하게 알려야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 결국은 안전보건 경영 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상태가 그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이게 대해서 좀 더 그 한철 쌤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을 그 지원을 좀 하기도 해야 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제 그 수리조선 폭발 사고를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간에서 숨어 있구나.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되는 틈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찾아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앞서 그 5월에 집중된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경남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산재 사고가 많이 난 적도 있었습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조선소 특정 업종 예. 그리고 특정 그 통령 관련해서는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중대재해처벌법 이제 실효성이 당연히 높아져야겠고 그리고 강력한 처벌도 말씀하셨는데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도 있고 수사 기간도 좀 지지부진하게 길게 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뒤따라야겠고요. 아무래도 좀 노동 현장이 이미 열악했고 과거에도 쭉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너무 정부도 방치한 거 아닌가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의 김병훈 노동안전국장, 창원대 환경공학과 하현철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